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헤이. 산초. 네, 안녕하세요. 오늘 CO2 22회 소형 공기 청정기를 만드신 네. 진짜 미안했어요. 너무하네. 자, 오늘 소형 공기 청정기 만드신 에어비타의 이길순 대표님 모시고요.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 같이 진행 맡을 4명의 MC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지식을 잇는 남자 날PD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나 선물 받고 싶은 그런 예쁜 한가를 만드는 한가 디자이너 김혜영입니다. 네. 이분도 지금 한가 사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통역사라는 직업을 없애고 싶은 뉴스테이지의 조전범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는 CO2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다양한 관점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분들이나 참가객들 한번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페이스북 쪽지로 보여주시면 언제든지 이 자리에 같이 MC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에어비타의 이길순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뭐 한 말씀 하시죠. 네. 떨리세요? 어떠세요? 지금? 많이 떨리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또 이런 토크쇼는 처음이라서 네네.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재밌습니다. 네. 자세가 되게 단아하십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이쪽 보고 말씀하시고요, 저희보다. 네. 자, 에어비타가 이제 회사 이름이 좀 약간 독특한 것 같은데요. 네. 회사 이름이 어떻게 에어비타 지은 거고 또 어떤 회사인지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에어비타는 에어는 공기고 비타는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비타민을 만드는 회사. 그래서 에어비타라고 지었고요. 저희는 그 소형 공기 청정기를 만들어서 26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홈쇼핑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만드신 지 언제 창업하신 거죠, 이게? 창업은? 창업한 지는 지금 한 12년 정도 12년. 됐고요. 네. 준비 기간은 20년이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되게 다양한 제품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잠깐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뭐 모양새가. 지금 네오 15 골드고요. 네. 열어서 물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제가 처음에 개발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백열 전구였었어요. 네. 그래서 백열 전구를 빼고 끼게 하는 그런 그냥 간단한. 네. 그래서 원래 공기청정기 그러면 부피가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들고 거실이나 방에 그냥 큰 거 하나 갖다 놓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공기청정기는 방방마다 꽂아 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실, 주방, 그다음 아이방에 꽂아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백열 전구 당연히 다 있었으니까 쉽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군요. 여기 입구도 열어서 백열 전구를 같이 꽂을 수 있게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네. 요거는 어떤 거? 요거는 차에다 하는 겁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건 차에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 홈쇼핑에서 하고 있는 거는 네. 이게 달팽이 모양으로 여러분 지금 홈쇼핑은 아닙니다. 달팽이 모양으로 해서 달팽이는 보통 어디서 살아요? 청정 숲에서. 지역에서 살죠. 그렇죠. 그래서 달팽이 모양으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뽑아서 물로 씻어서 사용하는 그래서 유지비가 들지 않은 간편한 소형 공기청정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거는 차에다가 그냥 이렇게 시가잭에다 꽂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게 다 움직이고 여기 USB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근데 그게 뭐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게 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차마다 이게 사이즈가 틀려서 이게 움직이게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이런 것을 또 왜 만드셨는지 어떤 것들인지 또 사업하면서 어떤 또 많은 또 그 고충을 겪으셨을 텐데 어떤 그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아이템도 있는데 네. 왜 이런 많은 것 중에 하도 많은 것 중에 소형 공기청정기를 만드시게 된지 그 계기가 뭡니까? 네. 제가 빌라에 살 때 그 지하에 사람이 살았어요. 몇 년도예요? 1900년도? 1900년, 네. 1900년도? 1990년. 20세기? 13년 전. 80년대요? 80년대? 네, 80년대 정도에 그 빌라에 살 때 지하에 사람이 살았는데 네. 그때 그 친구 아이가 감기를 달고 한 3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공기청정기를 하나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공기청정기를 사려고 알아봤었어요. 네. 그 당시에 스위스제가 한 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와, 80년도. 네, 그리고 와, 그 그때 당시에. 필터를 바꿔주는 유지 비용이 7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야. 때니까 대학 졸업을 하면 대기업 들어가면 봉급이 한 50만 원 정도 받을 때죠, 그때가. 그래서 제가 사주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사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기청정기는 꼭 그렇게 부피가 커야 되고 비싸야 되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거실에다 장식품으로 사다 놓는 것만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근데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죠. 30대 초반? 네. 결혼하셨을 네. 때고 그냥 주부였습니까? 그냥 네, 정말? 주부였어요. 회사도 안 다니시고요? 네. 그럼 평생 회사 그 전에도 한 번도 회사 생활이 없었습니까? 네, 아르바이트는 했어도 회사 생활. 정식 네. 회사 한 번도 안 해보시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회 경험이 거의 없으셨던 분이 어.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한 채를 딱 팔아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아파트를 딱 팔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편분한테 나 아파트 팔아서 뭐 사업합니다. 이게 통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반대 같은 거 없으셨어요?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나요?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셨죠? 네,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오로지 그 사람만 떠오르잖아요. 그랬듯이 저는 정말 에어비타하고 지독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반대를 해도 아마 그 사랑을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제 머리를 다 깎았다 할지라도 아마 창문 넘어가서 에어비타랑 사랑을 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일본에 언니가 살아서 일본을 가니까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대부분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좀 큰 거지. 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누군가가 뒤에 와서 뒤통수 한 대 탁 때리는 느낌. 이게 아 이거였구나. 그때 우리나라 주부들이 코끼리 밥솥에 정말 너무나 막 흥분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제 생각에 경험이 없는 제 생각에는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면 정말 돈도 엄청나게 벌고 네.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결심을 하고 와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대표님이 그 한 7년, 8년 계속 그 개발하시려고 노력하셨잖아요. 네. 주변에서 다 말리셨다고.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하시게 될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계천도 막 돌아다니셨다면서요? 원래 기술을 전혀 모르셨던 거잖아요. 그럼요. 전자기술도 기술도 네. 모르는 그냥 평범한 주부가. 네. 그 부분은 아마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청계천도 물론 다녔지만 그 꺾이지 않는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조사를 해보면 일단은 너무 비싸다는 게 하나의 단점. 그리고 사실 아이들 방에 가면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컴퓨터 갖다 놓고 옛날에는 전집 있어요. 쫙 예, 시리즈로 그렇지. 갖다 놔야 예. 되죠. 그다음에 또 그 영어 공부한다고 카세트 또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을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좋아야 되는 게 공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대표님은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나름대로 하셨지만 네. 가족들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분은 어떻게 반응이 그러다 말겠지 어떠셨어요? 그랬죠. 저러다 말겠지. 남편분은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별개 문제죠. 선 보셔서 결혼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연애 연애. 결혼. 남편분 서운하셨겠다. 사랑하고 싶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처음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남편분이 자, 나 아파트 팔아서 이걸로 합니다라고 딱 팔고 아니요, 나서 그렇게 하셨나요? 하지 않았고요. 다 해놓고 나서 팔고 나서 한 달 후에 얘기했어요. 그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때 반응은 그냥 진짜 그렇게 할까 말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좀 고집이 세요. 한번 결심하면 물불 안 가리고 한다는 거 알죠? 근데 저는 그 아까 사랑에 빠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일본에서도 한 대 뒤통수 맞은 느낌을 들었다는데 그것이 어떤 이거 하면 내가 정말 돈을 억수로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사명감입니까? 뭡니까? 그 어떤 그런 것이. 돈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 코끼리 밥솥처럼 네. 돈도 정말 많이 벌겠다 생각을 네. 했는데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조건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죠. 저는 에어비타를 하면서 정말 사랑을 했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들겨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망할 거라고 주위에서 말렸지만 저한테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확신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요만한 게 되냐 이게 정말 공기청정기냐 너무나 갈세를 하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무시를 당하면 오기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너가 너무 무시하고 깜보면 오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하리라는 그런 나에 대한 그런 세뇌도 사실 많이 했었죠. 네. 그 앞전에 미리 말씀 좀 대표님 주셨던 것 같은데 그 한국에 보면 방청객 분 중에서 여성분들도 오셨는데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뭐 한국의 스팀 청소기 정도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님 제품들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그 뭐 제가 듣기로는 말씀 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일본을 가자. 친구네 집에 가자.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럴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조언들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특히 여성분들 대상으로. 근데 생활의 불편함을 여러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 집에서 우리 누구나 다 하는 드라이 같은 거 우리 하잖아요. 드라이 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드라이 할 때요? 네, 소리잖아요. 그러면 드라이기 소리 안 나게 만들면 되고 두 번째는 드라이기는 다 어떻게 생겼어요? 총처럼 생겼죠. 네. 모양이 없잖아요. 디자인 예쁘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불편함을 나를 쳐다봤을 때 내 안에 나를 보면 거기에는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여성분들도 되게 사연이 좀 많아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도 이제 그 생활에서 발견은 네. 여성분들이 쓸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앞으로 그런 생활 관련된 비즈니스는 되게 창업이 많이 일어날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관심을 가져준다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여성 이제 CEO로서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제조지 않습니까? 제조. 네, 제조죠. 이런 쪽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급업체 또 납품업체 많은 업체를 만나면 그 업체의 대부분의 상대방은 남자들이고 남자들의 또 비즈니스 문화가 있잖아요. 네, 80년대, 90년대 때 네. 그때 지금보다 더 네. 진짜 술 마시고 되게 형님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울면서 극복했죠. 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었어요? 막 만나는데 막 울었어요? 아니요?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제가 술을 한 잔도 못 해요. 네. 그리고 일단 금융이나 사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청소하면서 배워서 사장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대화가 잘 안 통하고요. 일단은 이제 술을 마셔줘야 되고
또 밥을 같이 먹어줘야 되고 하는 문화가 분명히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느 정도 해봤냐면 술을 잘 먹기 위해서 한약도 먹어봤어요. 근데 안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아예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저는. 술을 반 잔 정도 먹으면 아마 죽음일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세요? 얼굴 빨개진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 몽롱해져요. 네. 그 바카스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취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늘었어요. 몇 잔으로 드셨어요? 아니 반에 반. 반잔. 근데 몇 모금은 근데 아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런 분들하고 잘 안 상대하지 안 됐을 건데 네. 우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뭔가 극복하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과 관계를 잘 유지시켰습니까?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핸디캡이 있었는데. 제가 그 처음에는 몰라서 그 조립하는 공장에서 쫓겨나기도 해봤고요. 그래서 좀 술을 잘 안 드시고 좀 그러신 분들한테로 다시 옮겨서 시작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실패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108배를 하거든요. 뭐 저를 믿는 건 아니지만 네. 그는 제가 108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어비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108번의 실패를 마치고 지금은 그 정상적으로 앞을 보고 뚜벅뚜벅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대표님 좀 궁금한 게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하면서 막 엄청 사랑에 빠져서 하잖아요. 내게 너무 최고일 것 같고 막 잘 될 것 네. 같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대표님 보시기에 사랑에 빠졌어도 이거는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사업은-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위험한 사람? 네. 근데 잘못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을 봤을 때는 잘못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히트를 할 수도 있고 유럽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세상은 너무 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르다 그거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같이 만약에 했을 때에 자기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에어비타를 처음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안 되는 제품이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미국이나 유럽 갔을 때 바이어들 앞에서 제가 설명하면 정말 일어나서 기립박수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만한 게 어떻게 공기청정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머 너네 어떻게 요만하게 만들 생각을 했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한국하고 외국은 틀려요. 중국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사고가 똑같아요. 요만한 게 진짜 되냐. 그러니까 어떤 세상엔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 네. 어디에다 맞춰서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처음 단계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제품이 개발이 되고 한국에 뭐 이렇게 또 주문이 1000개 정도 납품하기로 거의 계약이 됐고 근데 마지막 사인하는 순간에 틀어져 가지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말 첫 단계 뭐 어음은 바로 뭐 며칠 후에 다가오고 있고 네. 정말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실 수 있었나요? 제가 천정에 침대에 누웠을 때 천정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나는 할 수 있다. 에어비타를 세계적인 브랜드 만들 수 있다. 세상이 이길 순위를 이길 수는 없다 해갖고 붙여놨었어요. 오.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 있잖아요. 그리고 네. 컴퓨터 위에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끝없이 읽었고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도 저는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에어비타를 세계적인 브랜드 만들 수 있다. 그걸 정말 울부짖으면서 그걸 하루에 정말 1000번도 외운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문은 내가 열어야지 내 세상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거는 그 열어주는 사람 세상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 스스로 극복을 했고 내가 내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긴 케이스죠. 근데 여러분들도 하면 누구 때문이야? 뭐 초등학교 1학년생 같은 경우에는 엄마 때문이야, 뭐 아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물론 사기도 많이 당해봤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잘못이라는 거죠.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청계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아, 1000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1000개가 아니라 5000개. 네, 5,000개 어떻게 5,000 개. 해결했어요? 그 이제 모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갔을 때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저도 그 메일에 나온 글을 읽으면서 아, 나라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5층에서 1층을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울면 사람이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극에 달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1층까지 내려와서 사무실 가서 사무실이 9층에 있었고 10층에 그 누구나 다 올라가서 뭐 담배도 피우고 하는 네네, 그런 공간이 옥상. 있어요. 네네. 거기서 정말 펑펑 울고 나서 그때 제가 아는 사장님한테 그때 그 부도난 사장님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한 7천만 원 정도의 이런 사출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네네. 저도 없는 상태라서 그분한테 갔더니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었다고 그러고 막 수염은 이렇게 길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도저히 돈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지갑에 보니까 3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주고 목욕탕 가셔갖고 하고 밥 먹고 집에 가셔라. 제 7천만 원 안 받겠다. 네.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근데 이제 너무 사람이 울고 나면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갈려요. 그게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찍어주세요. 제가 내일 모레 그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저기를 간다는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은 껐어요. 이민 가기 전에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투자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빌려주신 건가요? 준 거죠? 제가 그냥 아예. 아니 왜냐면 7천만 원 받을 게 돈이었으니까. 있었기 때문에 받을 3천만 원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그 감성의 호소에서 받아내신 거네요. 아니 저는 받으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때의 그분의 그 심정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자살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마음이 이렇게 극한 상황이 오면 사람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아까 수염 더 덥수룩한 그분한테 네. 30만 원 준 분한테 네. 사실 그분 돈이 있었는데 그죠? 있는데 안 주신 거예요. 일단 그분도 살아야 되니까. 이민까지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러면 못 받으시겠어요. 양심 그래도 그분 양심이 움직인 거죠, 양심이. 그렇지, 아니, 양심. 근데 그분이 정말 고마웠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7천만 원 포기한 돈이었고 근데 네. 사장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아마 잘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뭐 벽에도 집에 다 붙였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붙여 있습니까? 아 지금은 안 띄어져 붙여요. 있어요? 네. 그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나는 1등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써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사업하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업하면서 변했어요.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승부욕이 강하진 않으셨던 전혀 거죠. 안 그랬어요. 원래 조용한 네. 그 네. 소녀였습니까? 저는 정말 네. 있는 듯 없는 듯. 공기 같은 여자. 왜요? 원래 산소 같은 여자라고. 이용해. 원래 그래서 내성적인 분이 제대로 마음 먹으면 제일 무서운 네. 거라. 아. 아니 근데 아까 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분명히 해외의 시장의 반응과 한국 사람들의 시장 반응과 참 틀리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한국 시장이 오히려 너무 힘들다 개척하기가. 네. 도대체 어떤 면들이 다를까요? 어떤 면들이 한국에 좀 부정적인 게 있을까요? 새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일단 한국 분들은 대기업 제품이 AS가 나면 대기업 제품들은 그냥 AS를 받으러 가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네. 근데 중소기업 제품이 AS가 나면 중소기업 제품 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세요. 그게 정말 힘든 케이스고 그 두 번째는 그 대기업 제품들은 잘못을 하면 AS 센터가 눈에 띄어서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AS 센터를 그렇게 많이 구비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매출 대표님은 100억 원대 이상 26개국 이상 수출하고 계시는데요. 홈쇼핑도 전 세계로 많이 나가신데요. 근데 네. 그 제품 디자인이 굉장히 깜찍하거든요. 지금 네. 달팽이 모양도 말씀 주셨고 또 이 텔레비전 옛날에 아날로그 스위치 돌리는 달그락하는 그 모양으로 좀 만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개발하시거나 앞으로 또 해나가고 싶은 어떤 디자인 컨셉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잠 안 자고 생각하죠. 결국은 세상은 생각 많이 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내 땅은 내가 만들어서 개척을 하면 그게 내 땅이 되듯이 지금 현재 제가 신제품 디자인 하는 부분들도 느낌으로 저는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해주죠.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많이 저한테 맞게끔 갖고 올 때도 있고 저보다 더 훌륭하게 디자인해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대표님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네,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다 내요. 여기 보면 사무실도 여러분 사무실 보면 되게 예쁘죠? 어? 사무실도 보면 예뻐요. 되게 여기 보면 사무실이 곡선으로 레이아웃도 곡선으로 돼 있고 되게 특이하고 예쁜데 이런 것도 다 디자인 대표님의 취향이십니까 이런 게? 아니 저만의 한 게 아니라 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했죠. 네. 저희 사무실 다녀와 봤는데요. 네. 저 보시면 그 유람선이나 크루즈를 타면은 문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바다로 금방 출항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오렌지 색깔, 레드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예. 사진을 예쁘게 찍었는데 실제로 되게 예뻤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예전 뭐 수출 얘기 나왔으니까 그 보니까 그 독일에서 수출 오더 받아가지고 이제 선적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럴 때 다들 이제 뭔가 선적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계약을 할 때 그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한번 그 사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독일 QVC 홈쇼핑에 2만 개 오다를 받고 저희가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뭐 박스하고 이런 게 들어오면요. 이 공간에 한 4배 정도는 물건이 꽉 차 있어요. 네. 근데 새벽에 불이 났다고 공장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상암동에 살 때인데 부평까지 보통 아무리 빨리 운전을 하고 가도 한 25분은 걸리는데 10분 만에 갔어요. 갓길로 키고 가는데 그때 저는 공장까지 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독일에다가 시간을 어떻게 연장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박스나 이런 사출은 한 군데서 찍으면 다 못하니까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퍼지게 해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부사장한테 가면서 운전하면서 전화해갖고 업체들 전화해서 언제까지 공장으로 모이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자. 그러면서 이미 공장에 10분 정도, 12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을 때 이미 저는 머릿속으로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구상을 완벽하게 하고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안에는 안 타고 밖에만 탄 거예요. 그래도 아시지만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예. 하얘 보이는데 손 갖고 이렇게 하면 그름이 새카맣게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닦았어요. 2만 개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잘해라 하라 그래도 사람들은 제가 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보면 되게 손이 다른 사람보다 부드러워요. 네. 박스를 2만 개를 서서 3일 잠 안 자고 접으니까 장갑을 끼고 하더라도 여기가 다 까져요. 까지는 게 피가 나고 또 피가 나고 까지면서 한 10번 정도 하니까 이게 지문이 굉장히 없어지면서 보들보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뜨거운 걸 잘 못 만져요. 그때 휴유증으로요? 네. 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공주틱 한다고 이런 거 잘 못 만진다라고 흉을 보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 이게 다 벗겨져 갖고 이게 얇아져서 네. 뜨거운 걸 못 만지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납기를 지키신 거예요? 당연히 지켰죠. 이야. 그래서 대박 났어요. 저희가 독일에서. 근데 또 이렇게 지나서 2011년도에 또 문제가 생겨요. 2011년도에 인터넷에서 비매품이 막 덤핑으로 막 반액 세일을 막 네. 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그걸 바라본 해외 바이어들이 네. 취소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게 거의 6만 개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100억 정도. 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갑자기 물량 그걸 다 취소를 네. 받았으니까 네.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나요?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제품을 우리가 저거를 10,000원에 만들 수가 없는데 10,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거의 그 대기업, 중견 기업 이상 되는 회사에다가
판촉물로 대량 납품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그 가격에 가지도 못해. 예를 들면 이걸 하나 사면 이걸 끼워주는 제품으로 이걸 납품을 한 건데 네네. 이거를 인터넷에 그냥 자기들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푸는 거예요. 10,000원에. 개인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집단 인터넷 고의적으로 아니요.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소규모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분들이 어. 풀어서 저희는 이미 6만 개 이상 거의 뭐 계약은 100억 원어치 첫 오다를 6만 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6만 개 생산이 들어가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 네. 검정색이 10,000개씩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갖고 오셨구나. 우리 주려고 10,000개 있어서. 좀 많이 갖고 오시지. 10,000개 있으시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말 그걸 정상화를 시키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해외에서는 10,000원에 너네 팔리고 있으니까 5,000원에 달래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죽을 뻔하고 또 다시 저거 해서 살아났죠. 근데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돌파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일단 재고라든가. 인터넷에서의 그 가격 하는 것을 일단 사드리고요. 저희가 돈 주고. 안 보이게 아예 네, 전량을. 아예 사드리고 또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잡았죠. 시간이 좀 걸려요. 6개월 이상 걸렸죠. 거의 1년 정도 걸려서 한 거예요. 원래 오더 그 6만 개는 취소가 된 겁니까? 취소가 됐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그 불의의 사고 혹은 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으셨잖아요. 그것도 아주 감당하기 힘든 매번.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표님에게만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네. 아니, 저는 재수가 좋으시다 그랬는데. 아니요, 누구한테나 굴곡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저는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머리에서 지워요. 누가 아무리 저를 나쁘게 하고 안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나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지워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그것도 훈련을 하면 지워져요. 그걸 굉장히 잘 하죠, 저는. 아, 근데 우리 어떤 사람들이잖아. 과거에서 배워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거나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잘 기억했다가 현재와 미래에서 똑같은 그런 이제 위험을 네. 이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처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몸이 반응을 해요. 이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말을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부였고 카드를 쓸 때도 할부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지 아는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와서 고지고대로 하면 그대로 다 믿고 해다가 이제 계속 제가 굉장히 많은 수업료를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업료를 많이 내고 나면 몸이 반응을 해요.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한 30초 1분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되죠. 이 사람은 돈 안 주면 물건 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맨 처음에 주부 있었을 때 이런 사출업자였던 이런 되게 많이 만나셨는데 네. 그분들이 가격도 막 바가지도 씌웠을 테고 그죠? 많이 씌웠죠. 네. 봉이라고 봉이지 네, 봉. 봉이었죠. 네. 네. 봉여사. 네. 네, 그런 것을 그 과정 겪으면서 그죠? 네. 되셨군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몰랐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수업료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토크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시련을 겪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무너지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자식이 있으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 부모가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배우게 해야 되는데 내가 포기를 하면 우리 애들도 힘들다고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외 전시도 굉장히 초반에는 대표님 많이 나가셨고요. 네. 지금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가시고 하실 텐데 그 일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 또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실제 가족과의 그런 관계들, 아이 또 육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어떻게 좀 해결하셨나요? 다 지워져서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지만 저는 뭐 밥을 뭐 간식 이런 건 잘 못 해줬지만 말로 다 때웠어요. 정말 지금도 제 핸드폰에 보면 사랑하는 공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 받을 때도 사랑하는 말을 꼭 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허그하고 뭐 볼에다 뽀뽀하고 출근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하는 거. 뭐 누구한테든. 그 저는 직원들도 표현을 굉장히 아침에 잘해요. 출근해서 직원들 만나면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많이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가 막내로 컸기 때문에 제가 애교가 많아요. 네. 그 대표님 해외 그 박람회 출품하실 때 전시하실 때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간의 어떤 효과를 그 자리에서 체험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시회 가면 저희 부스만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홍콩 전자전에 직접 갔었는데 정말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중국 사람이 많은 게 하나 좀 그러기는 했지만 근데 한국에서도 저희가 코엑스나 이런 데서 전시를 해보면 정말 줄을 서서 사람들이 사요. 처음에 안 알려졌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되게 그 사람들이 진짜 주부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큰 걸 갖다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부들한테 인기가 많았죠. 아니 근데 이런 게 해외에는 이런 유사한 제품이 없는 겁니까? 이거 네, 어떻게? 없어요. 아마 소형 가전 공기청정기에서는 제일 많은 아이템이 있고 저희가 제일 많이 팔았을 거예요. 아니 그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네바 국제 발명 전시회에서 금상 받은 거예요. 금상 받은 거죠. 왼쪽이요, 그죠? 네. 네. 제네바. 뭔가 제네바 써 있죠, 좀. 발음은 잘 못하겠어요. 예. 오른쪽 뭡니까? 오른쪽 거는. 그거는 특별상이라고 그래서 영국 왕실 디자인상 하는 특별상을 이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다 이렇게. 네. 디자인상으로 받은 네. 상이죠. 자,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걸 보고서요. 여기 있는 분들이 방송으로 이거 장사 되네. 이거 만들어야겠다. 뭐 달팽이 달팽이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게 외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별화는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저희가 특허가 걸려 있어서요. 만드시면 걸립니다. 뭐가요? 달팽이가요? 디자인이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콘센트에 꼽는 꼽는 그게 거. 저희 특허로 돼 제가. 있어요. 네. 고피디님 꿈을 접으시죠. 저희보다 고피디님이 더 힘내신 것 같아요. 이분은 딱 보면 아세요. 내가 농담을 하고 진담을 아시죠? 네. 진단 같았어요. 왜 사람 이상하게 보라. 좀 연장하시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저기 사람들을 아까 이제 딱 보면 아신다고 그랬는데 초기 생기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 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지금 회사 직원들한테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많죠. 많았어요. 네. 어떤 식으로 당하셨어요, 직원들한테? 제가 좀 어리버리하게 생겼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믿고 했습니까? 다 맡겼을 때 네. 자기 건지 착각하시는 분들도 직원들도 있었고요. 네. 저는 사람을 이렇게 믿으면 지금은 안 그래요. 너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네. 믿으면 그냥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맡겨요. 네. 올로. 근데 그게 자기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거꾸로 저한테 치고 들어온 적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자기 거에서 돈을 갖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뭔가 뒤통수 친 겁니까? 중간에 회사를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들도 회사를 있었고요. 다니면서 자기가? 네. 이야. 그리고 이제 뭐 업체들 이제 저희는 그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같이 거래업체들. 거래업체들한테 그 오다를 줄 때 이제 사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사출이. 네. 그러면 나한테는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출 업체한테는 딜을 해갖고 9,000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은 자기가 받아간다든지.
뭐 그런 거는 많죠. 네. 근데 이제는 알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게 한 몇 년간 겪으신 겁니까? 그렇게 10년간 겪었죠. 10년간. 야. 직원들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럴 것 같죠. 근데 네. 꼭 걸려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돈 못 법니다. 그래요? 남의 거 그렇게 해갖고는. 그 직원들 네. 잘된 직원들 없죠, 그래서. 네. 네. 그럼 지금은 그러면 이제 직원들 뽑을 때 네. 경력직이라든지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이제는. 물론 인터뷰를 제가 직접 다 하고요. 네. 한데 그 사람은 또 겪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음. 바이어 같으면 딱 보면 이게 판단이 딱딱 쓰는데 또 직원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그 감을 좀 많이 저는 믿어요. 첫인상, 그리고 말했을 때의 그 모습,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사람을 볼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눈을 이렇게 탁 보면 네. 뭔가 저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조금 흔들린다거나 그러면 잘 안 뽑죠. 저눈 저희는 괜찮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레이저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 곁에 되게 좋은 그런 직원분들 많이 있잖아요. 기술이사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기술이사는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보다도 이제 제가 힘들고 저거 했을 때 다 떠났을 때도 그 기술이사는 제 옆을 지켜줬고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끝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오래 같이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내가 막 혼을 내켜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 친구들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직원들 혼낼 때 어떤 식으로 혼내십니까? 눈빛으로. 원성을 막 높이시나요? 아니면 저는 주먹주먹 언성을 안 찌르시나요? 네? 높여요. 저 언성을 별로 안 네, 높여요. 웃으면서 혼내시나요? 어떤 식으로 혼내세요? 혼내실 때? 혼낼 때 웃으면서 혼내지는 않겠죠. 네. 글쎄요. 그래도 되게 말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하나 봐요. 겁을 내는 거 보면. 네. 그러는 거 아닐까요? 눈을 보면서 오늘 눈빛이 좀 흔들리네. 딱 걸렸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혼을 안 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친구의 생각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성 직원하고 남성 직원하고 비율이 어떤 됩니까? 여자가 훨씬 많죠. 여자가 훨씬 많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 직원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남자 직원 대할 때 여자 직원 약간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 직원은 아들처럼 대해주고요. 여자 직원은 딸처럼 대해줘요.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저 허그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안 해주시고. 그만두고 나갈 때는 제가 허그를 해줍니다. 네. 고생했다. 정말 안아줘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고 정말 본인의 원래 천성적인 성향과는 정말 다르게 지금 변해 오셨단 말이에요. 일 때문에. 근데 이제까지 돌아보시면서 사업을 하면서 난 정말 이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 혹은 하기 싫었다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술 먹는 거였어요. 아까 나왔던 술 먹는 네. 거. 그렇게 못 마시면서도 바로 나는 안 마신다가 아니라 계속 그걸 마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건가요? 중국에 갔을 때 그 회장님이 제가 그 중국 술 굉장히 독하잖아요. 네. 마시면 만 개 오다를 주고 안 마시면 안 주겠다고 와. 마셨어요. 네.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 기절하셨어요? 그리고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그건 뭐.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건 못해. 혹은 나는 이런 거는 죽기보다 하기 싫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것까지도 감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원칙을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지키는 건지 술을 안 마신다 했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그거를 좀 원칙도 죽어도 해야죠. 죽어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해요. 그리고 또 2만 개 발주를 받을 때 중국 분인데 여름에
8월 초, 7월 굉장히 덥잖아요. 예. 막 35도, 38도 막 이렇게 될 때 골프를 치러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골프 우리는 캐디들이 다 해주지만 거기는 캐디를 안 붙이고 끌고 다니면서 치게 만드는 예. 거예요. 근데 진짜 한 홀을 치고 나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막 네. 이 지열하고 막 네. 올라오는데 그 2홀째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그 회장님을 딱 보니까 그분도 내가 힘들면 본인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 치겠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다 돌고 2만 개 오다를 받아가겠습니다. 치겠습니다. 근데 정말 막 물 먹어 가면서 쳤는데 끝까지 쳤어요. 그 회장님도 독하시더라고요. 네. 끝까지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만 개 오다도 받아온 적이 누가 있어요. 이겼어요? 근데? 와. 근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술을 먹자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한 번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냉면 그릇 갖고 오라 그래서 술을 다 부었어요. 네. 얼음 갖고 오라 그래서 마지막 먹는 사람이 다 마시는 걸로 제가 깨를 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딱 하면 위에는 거의 물이에요. 독한 술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회장님이랑 나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저기 가서 끝나야 되는 거니까 1시간 만에 제가 보내줬군요. 그리고 제가 받아온 적도 야. 있어요. 중국 사람 나쁘다. 어떤 분은 감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술이 정말 너무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 중국 그 비즈니스의 하나의 문화인가요? 그렇게 술 마시고 거래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술 먹자고 안 하시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요? 네. 뭐 홍콩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홍콩 대학 나오셔갖고 했는데 술을 한 모금도 못 하세요.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 네. 근데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또 뭐 사업적인 거에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셨을 때 꿈을 계속 사랑하시면서 꾸시는데 그 주무시다가도 해결책이 다 네. 떠오르셨대요. 그래서 막 적기도 하시고 또 그게 가능하셨는데 어떤 것들일죠? 저희도 가능한지. 어떤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미치면요. 그게 꿈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줘요. 저희가 이제 개발할 때 계속 과학적으로는 분석을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연구실 와갖고 하니까 정말 되는 거예요. 야. 저는 꿈속에서 그걸 받아본 게 세 개나 받아봤어요. 꿈속에서 해결책이 나와요. 네. 저희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자, 그거는 그러면요. 이루어져요. 자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전에 어떤 뭐 계시를 목욕 열심히 아까 제기하고서. 나 이길 수 이긴다 뭐 이렇게 하고 자면 그런 꿈이 나와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작동시켜 놓고 네. 자야죠.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런 꿈이 근데 꿔집니까? 끝없이 거기에 대해서 몰두를 하면 네. 그게 내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해봐야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네. 근데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간혹 많으시던데요. 네. 그 대표님은 이렇게 10년 뒤를 바라보는 미래 경영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요즘에 빨리 변하잖아요. 네. 세상이. 어떻게 10년 뒤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재미있잖아요. 만들 게 많아지니까. 근데 제가 저는 공기청정기 부분에서는 이제 몰두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몇 년 후에는 어떤 방식이 나갈 거고, 5년 후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시장이 그냥 100% 이렇게 딱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뿌옇게 제가 디자인할 수 있을 만큼의 시장은 보인다고 생각해요. 공기청정기 시장에 대해서 네.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네. 거의 뭐 그런 무당의 신내린 작두차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냐면 한번 누군가를 정말 한 사람을 정말 좋아하면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도 알아요. 네. 안 해보셨구나. 아니요. 저도 해봤어요. 많이 안 좋으신 것 아니, 저도 제 아내를 첫사랑 해가지고요.
좀 미친 듯이 사랑했거든요. 네. 근데 사랑이란 게요. 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이게 또 식어요. 야, 정이야 정. 아 정이거든요 정. 근데 어떻게 이게 사랑이 어떻게 평생 20년간 계속 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20년간. 밍밍해지잖아요 관계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네. 그 자식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자식은 자식으로. 아무리 내 자식이 제가 아니고 얘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거는 될 수 없듯이 네. 에어비타는 저한테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편 같은 존재였으면 벌써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접었어. 근데 자식 같은 존재였구나. 지금의 이해가 가요. 지금의 이해가 가요. 지금의 이해가 요새 좀 쌓이신 게 많아. 아니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었어. 사랑이 20년 가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힘들 때마다 그 주문을 외우셨잖아요. 천정에도 붙이고 컴퓨터에도 네. 붙이고 뭐 세상은 이길 수는 없다. 네. 언제부터 안 하셨어요? 지금도 가끔은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횟수가 좀 어느 정도. 올해부터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는 생존하고 살아나갈 만해졌구나 느끼신 게 올해부터. 올해부터. 왜요? 그게 이제 왜요? 다른 거 그럼 왜? 끊어버리시네. 왜 올해부터 그 생각했어요? 자식이 나한테 반응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네. 그럼 만약에 자식이요 나중에 결혼하면 어떡할 거예요?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며느리가 되면? 제가 잘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요? 네. 요새 고피디님이 사랑이 고프신가 보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자식은 또 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늦둥이가 더 귀여울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20년 된 자식이에요. 얘 네. 20살 됐어요 이제. 네. 그럼 이제 뭔가 이쪽이 아니라 다른 분야, 네. 생활 가전 쪽으로 아예 소형 가전을 같이 생각을 모르겠지만 지금 가전을 하셨으니까 아니면 환경을 하든지 뭔가 다른 자식을 또 낳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있죠.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을 낳으시려고 그래요 지금? 지구가 공기가 깨끗해질 때까지는 공기청정기 분야를 할 거고요. 네. 거기에 파생되는 모델들로 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저는 할 거라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게 또 세상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공기와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공기와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닌 네, 것도 있죠. 아닌 것도 있고 네. 뭔가 환경에 관련된. 네. 그리고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 네,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이해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질문 하나 하고 이제 우리 Q&A 하죠. 네. 질문.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제 12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다시 여러 가지 평지 풍파를 겪으시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아파트 판돈 그때 얼마였나요? 4억 6천. 예. 네. 4억 6천만 원을 가지고 12년 전에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식으로 시작하실까요?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질까요? 그렇게 무모하게는 하지 않았겠죠. 무모하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맨 땅에 헤딩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맨 땅에 헤딩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 생각은 제가 안 해봤는데 다시 저한테 12년으로 돌아가서 20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할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네네. 궁금했던 게요. 이 공기 중에 세균이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도 하셨고 한 달에 이 제품을 사용하면 비용이 100원도 안 들어간대요. 56원인가? 근데 53원 들어. 53원? 근데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이 그런 제품들 큰 공기청정기들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기 대표님한테 에어비타를 쓰는 게 경제적으로 당연히 효과가 당연히 에어비타 지금 이분께서 그런데 에어비타 안 쓰라고 하시겠어요? 고민이 돼서 당장 갈고 싶어서 저희 집도 큰 걸 쓰거든요. 이거 없애고 저걸 달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이거 들어서. 다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온라인 시청자분들하고 이제 관객들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이크. 자,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네, 오늘 질문 잘 한번 세 분한테 나중에 이제 이 공기청정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하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말씀 잘 들었고요. 가슴이 따뜻한 헤드헌터 최영재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임신이나 육아하고 출산 이렇게 하면 경력이 단절돼서 이제 재취업하기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어비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원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또 여성 관련해서 이렇게 좀 좋은 복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그 제 집사람이 이게 뭐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뭐 사업을 자기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요새 좀 바람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말리는데 이제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그 주부나 이제 여성들한테 사업에 뛰어들고 사업을 한번 해봐라고 권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이게 사업이 정글이잖아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직원들이 결혼을 해서 저희 셋 아기가 있는 직원도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요. 주부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에는. 그리고 단절 그런 부분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개의치 않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부인이시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는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여성이 밖으로 나와서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이병영님께서 사무실에는 몇 개 에어비타가 있는지요? 본인 사무실에 지금 에어비타에는 에어비타 요게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방마다 다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제 방에는 화장실하고 저희 집에는 저기까지 꽂아놨어요. 그 베란다까지 꽂아놨어요. 네. 베란다는 왜 꽂아놨냐면 그 식물이 되게 잘 살아요. 이쁘게. 그래서. 자, 또 질문 오프라인 질문. 네. 하세요. 저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그 이노비즈 협회하고 벤처 협회도 등록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뛰어난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또 이렇게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이제 신규 사업을 위해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어차피 기업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신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회사가 지배 구조하고 네. 향후에 그 새로운 신규 사업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출의 유통 구조 잘 못 들었거든요. 어떤 직수출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는 건지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금은 이제 저한테 아이디어가 좀 있고 해서 투자를 해 주시겠다는 대기업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제품을 만드는 걸로 해서 준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투자는 뭐 그렇게 해서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뭐였죠? 그중 하나 잠깐만. 그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회사 그 투자를 하는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 제품에 투자하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요? 지분이 아니라? 네. 오케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미국에 이제 수출할 때 그 유통 구조를 어떤 식으로? 중간에 벤더가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그냥 저희가 직으로 수출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그 이병현님께서 그 매출액이 커지면 분사도 해야 될 텐데 좀 이른 때와 같지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중간 관리자 양성이나 그런 핵심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상당히 어법이
열심히 어떻게? 정말로 네. 저는 가슴으로 에어비타를 품고 네. 그리고 가슴으로 에어비타를 사랑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냥 낙하산으로 이렇게 사람을 쓰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커서 가서 제가 임원도 시키고 만약에 계열 회사가 생긴다면 거기 대표도 앉힐 수 있는 네네. 그런 사람으로 저는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예, 대표님, 이게 저는 대표님 회사에 있는 가양동에 살고 있고요. 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10살, 3살 있는데 첫애 낳았을 때 샤프 전전 공장까지 가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사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필터 관리 때문에 못 쓰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필터를 교환하지 않는 제품인가요? 네. 아, 필터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물에 써서 이렇게 씻어서 쓰시면 돼요. 아 물로 씻어서. 예. 전기료도 한 달에 1.4마트 나가거든요. 그러면 53원입니다. 네. 한 달 내내 써도.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대표님 계셨는데 다른 대표님, 약간 그 한경희 스팀가 그 대표님을 좀 올해 초에 좀 얘기할 얘기가 있어서 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다. 네. 너무 의욕만 충분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워커홀릭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일을 200% 하기보다는 120%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하셨는지 예 근데 봤을 때는 뭔가 워커홀릭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아까 일과 어떤 가정의 조화 부분을 표현하는 걸로 많이 풀었다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어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준비를 할 때 사실 이게 워커홀릭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공하셨던 분이 맨 마지막에 저희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예, 120% 오랫동안 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사랑을 한다면 힘드는 거는 그냥 그 당시에 그 순간에 힘든 거지 저 앞에 내가 저기를 가야 된다면 발의 길이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길을 갈 때 길이 좀 험하고 아스팔트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지가 저기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냥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그 세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누구나 그 자리에 저 앞에 가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누구가 저한테 그 뭐 방해를 하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유통하시는 사장님들이 3년 4년 후에 저한테 전화해서 아직도 안 망했냐고 농담 삼아 전화할 정도로 굉장히 그게 심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농담으로 받아서 그럼요. 제가 왜 망해요. 저 안 망해요. 그리고 저는 에어비타를 세계적인 브랜드 만들 때까지 이거 안 망가뜨릴 거라고 정말 웃으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제 마음이 그래 어쩌면 망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저는 그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워커홀릭 경지가 아니라 거의 뭐 종교의 종교를 믿는 그런 경지 같아요. 전 종교가 없지만 아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뭘 하든. 자 온라인에서 최지혜님께서 아까 이길 수 있다고 막 되뇌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되뇌어도 그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은 듣지만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다들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건데 대표님처럼 막 써놓고 막 되뇌면 정말 극복이 되는지. 정말 돼요. 100번만 해보면 100% 됩니다. 하루에 100번은요? 누워서 잠자기 네. 전에 100번만 한번 읊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게 내가 그렇게 돼요. 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그 보통 사람이 진짜 하루에 100번 되뇌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죠?
이렇게 말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하고 뭐 100번 정말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좀 원해주고 싶네요. 그거를 한 달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몇 년을 한번 해보세요. 몇 년을? 10년을 해보면 경지에 분명히. 근데 10년 했어요. 오늘 듣고서.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열받을까? 1년을 더 하는데. 10년 1일. 진짜 10년 오늘부터 계속 10년인데 하루 몇 번씩 10년 했는데 10년을 해서 안 될 수는 없어요. 그거. 그래요? 그 사람한테 그거는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거라도 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게 전 종교는 없지만 야, 종교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가 않나. 그런 자세가 그런 정성 그런 게 느껴지네요. 자, 또 질문. 네. 저도 오늘부터 한 10년 정도 주문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네, 100번씩 한번. 네, 저는 에어비타를 처음에 저는 그러니까 공기청정을 위해서 식물 렌탈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에어비타를 처음 만난 거는 거래처 가서 제가 영업을 뛰고 있는데 공기청정을 위해서 식물을 갖다 놓으십시오 하니까 에어비타를 샀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경쟁적인 심리, 제가 오늘 되게 바빴는데 일부러 참여를 했거든요. 경쟁적인 심리도 좀 있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에어비타를 베란다에 설치하고서 식물이 잘 자랐다고 하시는데 그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지, 정말로 잘 자라고 있는 건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난을 키워보면 난이 공기가 안 좋으면 이게 피는 게 예쁘지 않아요. 약간 좀 이렇게 주는 듯하시 이렇게 피더라고요. 난이 꽃이. 근데 공기가 좋으면 난이 굉장히 이렇게 활짝 펴요. 예쁘게. 그래서 저도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제가 그 아파트 살 때 뒤에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심었어요. 식물 같은 거를 심어놓고 했는데 기름 뭐라 그러죠? 거름을 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냄새 제거에는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저희 걸 갖다가 그냥 꽂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난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우리 제품을 빼고 그냥 둬봤어요. 키고 빼고를 한 3개월 정도를 해보니까 키고 우리 제품을 켠 상태에서 난꽃이 핀 거하고 안 한 데서의 난꽃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식물 분야랑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판매하시면서 같이 그러면 이렇게 판매하시면 국내에서 뭐 대리점 같은 거 없습니까? 대리점?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까? 국내 판매는? 요즘은 옛날처럼 대리점 이런 건 없고요. 없고요. 네. 중간 벤더들은 있죠. 벤더도 있습니까? 네. 총판 같은? 네, 뭐 이마트나 하이마트에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직접 저분은 기업에다가 화분을 렌탈해 주신 거잖아요. 저런 분들 이거를 같이 좀 번들해서 해도 되겠네요. 네, 네, 그 에어비타 대표님 그 사무실에도 만약에 식물이 필요하시면 마크 한 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정영우님, 클레임이나 고객사가 떨어져 나가 매출 측면에서 고전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뭐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매출에서? 아니에요, 꺾인 적 있죠. 고전 당연히 해봤죠. 나쁜 거는 다 겪어봤어요. 그럼 그렇게 뭐 매출이 뭐 전년도 매출이 확 떨어졌다든지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십니까? 그냥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쭉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어떤 뭐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다시. 네. 처음 내가 에어비타를 만들었을 때 마음으로 하는 거죠. 늘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전략 회의 같은 건 안 하시고요? 그냥 당연히 하죠. 월요일마다 합니다. 저희도. 자, 또 질문. 네. 네. 대표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강의가 아니구나. 그리고 대표님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세요.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싶어서 너무 너무 심하다. 심하다 상인데요. 대표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도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수업료를 많이 내셔가지고 이제 좋은 바이어를 보는 그 눈을 기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실패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수업료를 어떤 돈이라든가 그런 마음의 아픔으로 겪고 싶진 않고 만약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좀 다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극복을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넘어져 봐야지 일어나는 법을 알듯이 사업은 실패를 해봐야지 성공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책에서 공부하는 부분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발을 일으켜서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보는 것보다 내가 딱 넘어져 보면 어떻게 손을 바닥을 짚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듯이 넘어져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많이 넘어져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넘어졌는 걸 잊어버리고 성공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실패는 분명히 굴곡이 있기 마련이에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매일 365일 웃으면서 좋기만 할 수가 있어요. 날씨와도 같은 거죠. 오늘 갑자기 눈이 오다 쨍했다 이렇듯이 사업은 그런 굴곡이 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훨씬 해볼만 한 거고 도전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20대 때 정말 지금 오진서 씨가 사업했는데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30대 초반에 그때 되게 자만해가지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히려 잘 나가는 게 실패를 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우일님 온라인에서 이분 회사는요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대요. 지금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지금 이제 뭔가 신제품 뭔가 최대 매출 시즌인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가지고요. 지금 최대 매출 오히려 역신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되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클레임이 발생돼가지고 한 달하고 한 달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최대 시즌인데 지금 시즌을 제대로 못 살리고 오히려 그 매출은 발생 안 하고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첫 번째 런칭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는. 그거는 만약에 국내에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걸 좀 더 다듬어서 해외로 보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해외 쪽을 시장을 개척하는 게 가장 극복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해외 쪽으로 저는 굉장히 눈을 많이 돌렸어요. 정말 저도 뭐 CEO2 쭉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도 몇 달 하면서 여기 요즘은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CEO분들이 오히려 해외를 더 많이 진출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로서. 자, 또 질문. 제가 먼저입니다. 네. 저는 요거 개발하실 때 있잖아요. 큰 거를 작게 만들겠다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셨을 때 이게 그냥 생각만으로 이게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또 기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개발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자를 찾았어요. 저희 지금 기술 이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일본에서 공기청정기 회사를 개발자로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 애가 자폐증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랑 조인이 돼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하고 만든 거예요. 아싸. 그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을 그 친구한테 그냥 완전 맡겼어요, 그냥? 네. 지금도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한 게 사이즈를 줄이면서 기능은 그거보다 지금 더 나은 그런 기능인데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건 저희 특허입니다. 물론 지금 특허 됐으니까 공개하셔도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특허를 안 내놨고요. 가쪽으로 특허를 내놨는데 그 부분은 기술 이사하고 저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지금은 소리만 들어도 부품 뭐가 고장 나는지 제가 다 알아요.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자, 뒤로 좀 마이크 맨 위에 있는 분. 저는 파인스트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투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홈쇼핑 쪽에 일부 제품 진출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가격 전략을 가지고 조금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이제 뭐 제품의 차별성이나 뭐 어떤 경쟁력을 믿고 프리미엄 정책을 쓸 건지 아니면 뭐 유통업자들이나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니즈에 따라서 저가 정책을 써서 뭐 레버뉴를 올릴 건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품은 어떤 가격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를 맞춰야지 홈쇼핑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고가로 해서 홈쇼핑은 효율이 안 나오면 안 받아주잖아요. 한 번 방송 딱 해서 70% 이상이 안 나오면 안 받아주듯이, 근데 그걸 받게 만드는 전략을 가는 게, 그게 그 중소기업 제품들은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홈쇼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 고가 제품, 고가로 가서 홈쇼핑에서 못하면 그게 더 힘들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이게 저희가 지금 3개 뚜릭에서 19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개 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돈도 좀 많이 벌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한국 시장은 그렇지 않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사람들이 알뜰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 네. 죄송합니다. 네. 그 홈쇼핑도 유통 전략 중에 하나인데 네. 그 혹시 다른 전략을 생각해 보셨거나 홈쇼핑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홈쇼핑을 선택한 거는 저희는 설명할 게 많고요. 보여줄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홈쇼핑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기업 제품들도 홈쇼핑에서 해서 공기청정기 성공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가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건데 해보면 작고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된다면 홈쇼핑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소비자가 봐도 이게 뭔지 알고 필요하다면 홈쇼핑으로 안 가고 그냥 하시는 것도 더 나을 수 있죠. 네. 자, 온라인에서 지금 민윤홍님께서 현재 저는 팀원들에게 일을 모두 맡기는 편인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좀 혼란이 옵니다. 일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면서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면서 체크를 정확하게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정기적으로. 네. 네. 아무리 믿더라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마이크 있어요? 네. 하세요. 질문해도 네. 되나요? 해요. 저는 대학생이고요. 네. 이화라고 합니다. 저 지금 동생이랑 단 둘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내가 건조하면은 감기도 잘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이 질문은 아니고요. 성냥팔이 소녀같이 얘기해. 질문은 아니지만 이게 되게 소형이잖아요. 소형이고 이게 공기를 맑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 네, 그러니까 뭐 뿌리는 페브리즈처럼 약간 그것을 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저기 전구꽂이 있잖아요. 전구꽂이에 작은 화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게 화분이랑 공기청정기랑 이렇게 같이 예쁘게 디자인하는 방법도 생각해봤고요. 이거를 좀 위에 좀 화분같이 꽃병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 뭐 장식품을 더 추가하는 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저기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저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대기업이 성공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아이디어 자체가 자식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놈이 원래 크게 될 시드였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 때 크게 된 거지 성공을 하신 거지 뭐 이리움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실패한 모델들 많잖아요. 시티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빨리 버리는 게 낫거든요. 그게 사랑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자식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했다고 그러지만 그 자식이 사실은 보답을 해준 거고요. 만약에 보답을 못 해줬을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일단 지금 이 형광등 쪽이 많잖아요. 여기도 보면 형광등에 꽂는 그런 거는 안 하십니까? 뭐 LED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백열전구 구조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인프라들이. 그래서 과거에 개발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소켓 그 시장이 사실은 없어지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콘센트를 꽂는다든지 거치형으로 하든가 뭐 배터리형 하든가 아니면은 뭐 중국 같으면 이제 퍼스널라이즈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 북경 같은 데 갈 때 그냥 목에 딱 걸고서 마스크 끼는 것 대신에 개인화된 어떤 그 공기청정기가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100% 사스나 여러 가지 그 매연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건 대박이다. 사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저희 쪽에서 못 이룬 꿈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꿈을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제품들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데이비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는 대표님 대단하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 데이비드는 실패를 생각했잖아요. 안 될 거야. 근데 절대 이게 실패 안 할 거라는 확신. 그게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질문드렸지만 그렇게 큰 거를 수용화해서 그보다 고성능을 낼 수 있다면 저도 확신할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이제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궁금했어요. 누구였을까?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정영훈님께서 그 이분은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기계 설비 개발하는 전략 경영 담당하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코트라나 에이전트 등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어떤 루트로 해외를 개척했는지 그런 걸로. 코트라 도움 받은 적도 있고요. 네. 제가 직접 가서 발로 뛰어서 한 적이 더 많죠. 보통 가면 그 한 번 갈 때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드셨습니까? 나라마다 틀리는데 네. 제가 이번에 홍콩 전시에 들어간 거는 한 1,600 정도. 1,600만 원. 다 뽑으셨겠네요. 아까 뭐 엄청 인기가 좋으셨으니까. 아니, 당연히 다 뽑죠. 자, 또 질문. 네, 질문. 또 질문이 괜찮아요. 마이크. 네. 마이크 앞으로 좀 주세요. 저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신앙이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 없으세요? 저는 저를 믿습니다. 네. 내 자신을 믿습니다. 네. 오케이. 네, 질문. 네. 네, 그저 마포구 상암동에 사는 저 기정구라고 합니다. 아까 그 앞서 그 다른 분들이 질문한 거하고 좀 대동소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놀랬던 게 제가 예전에 부천 살 때 서울에서 부천 찍을 때 한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부평을 10분 만에 찍었다는 얘기는 거의 시속 180이나 그 정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앞에 보고 운전하기도 바쁜데 그 짧은 그 10분 안에 그 사고 수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모든 전략이 그 10분 안에 나왔다는 거는 이건 보통 사람 머리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어떤 직관, 물론 그 CEO라는 어떤 축적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노하우 또 그런 비법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CEO들이요 성격이 급해요. 옛날에 저희 부사장이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탁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늘 이랬어요.
대표님 저한테도 숨 쉴 시간을 주시고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 급하게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착 오는 게 있나 봐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게 급하다기보다 저는 이제 아까 매번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뇌 구조가 이 네트워크가 뇌가 이런 거에 쫙 잘 돼 있으니까 창의성도 이렇게 잘 돼 있으면 잘 되는 것처럼 항상 밥만 먹고 이런 거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딱 나오죠. 급한 성격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네. 네, 저는 청년창업센터 입주해 있는 강병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거기 약간 밀폐돼 있어서 저희 사무실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탐나네요.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만약에 초기 자금이 많으면은 사실 거기 입주를 안 할 겁니다. 네, 어차피 스스로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금 사정이 많이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공기청정기가 이제 매출이 혹시 계절이 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겨울에 좀 매출이 많이 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초창기 자금이 많지 않을 때 계속 만약에 사계절 내내 매출이 일정하거나 그러면 좋지만 이제 매출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 물론 지금이야 이제 많이 성장하고 이러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초창기 때가 많이 그 호기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때 만약 직원들 월급이나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매출이 없을 때 아니면 좀 적을 때 어떻게 이제 극복하셨는지 그런 거랑 첫 번째 질문이랑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좀 에피소드가 많이 듣고 싶은데요. 보통 사업이 성장할 때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티핑 포인트라는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초창기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괴로웠을 거예요. 맨날 돈 빌려달라 그랬으니까. 저는 뭐 카드 대출도 받아서 한 적도 있고요. 그 직원들 봉급을 한꺼번에 다 못 줘서 공장은 20일 날 주고 사무실은 5일 날 주고 그 분리해서 준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문 광고를 전면 광고를 제가 꾸준하게 했었어요. 신문 광고를 해서 물건이 팔리면 직원들 봉급을 준 적도 막. 제가 봉급을 갖고 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했을 때. 그리고 저는 처음에 했을 때 그 정부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창업을 하고 1년 후에 그게 있는지 알았죠. 그래서 은행 가서 돈 빌릴 줄도 알았고 그랬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다 내 개인 돈으로 시작을 했어요. 매출이나 그 성장이 생길 때 네. 초창기 이렇게 뭔가 팡팡 터지는 그런 계기 아니면 에피소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첫 매출이 발생. 되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저희가 독일 큐브시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독일 큐브시에 갔잖아요. 근데 그 갖고 가서 중간에 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사장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거부터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좋은 소식은 나중에 나쁜 소식이 뭐니까 그랬더니 원래 우리가 8시 40분에 본 방송이 잡혀 있고 외국은 그래서 테스트 방송이라고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10분 정도씩 이렇게 테스트 방송을 하는데 테스트 방송에 제품이 다 나가서 본 방송할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박 났다는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에 그동안에 왜 힘들었던 게 그 눈 녹듯이 쫙 녹는 거. 그거 한 번 있었고요. 제네바 국제 발명 전시회에 갔을 때 독일 할아버지가 진짜 저 끝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탁 안고 양쪽에 뽀뽀를 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핸섬하게 잘생겼는데 자기 와이프는 굉장히 뚱뚱하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너무 꼴초래요. 그래서 자기는 방에서 와이프랑 같이 자는 게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어비타를 홈쇼핑에서 사서 틀고 나서 자기 너무 해피해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죠. 저는 이제 가끔 그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제품을 하나씩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할머니가 제가 제품을 드렸는데 그걸 그 다음 한 달 후에 갔는데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자기 딸 놈은 이 귀한 걸 딸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언제 오냐 그랬더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답니다. 그 부모, 그 할머니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딸을 위해서 제가 준 에어비타를 안 쓰고 갖고 있는 거를 봤을 때 그 진짜 이 아픈 마음,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한테 아 내가 참 에어비타를 잘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자, 또 질문. 네. 제 마이크 간단하게 제가 너무 초반에 질문을 해서 제 질문한 거를 저를 잊었을까 봐 저 가양동 살고 있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둘이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얼마 전에 좀 이렇게 간단한 막걸리 장사를 하신 분 만나서 물어보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래 AS 없는 제품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는 이제 전기 장치가 들어가고 AS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초반에 어떤 여건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컨슈머 개인이든 기업이든 악의적인 목적이든 자기적인 목적이든 어떤 매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센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았을 때 극복하셨는지 저희는 궁금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1:1 교환을 해드려요. 무조건.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 택배 끝내주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오면 받아서 해주고 AS 당연히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씻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차도 엔진을 갈아줘야지 되듯이 이것도 꼭 해줘야 되는데 뭐 6개월 동안 이거 안 씻어주고 이거 소리 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받아서 저희가 해줘요. 그냥 택배로 주고 택배로 받고 뭐 어떤 분은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AS 쪽은 저희가 10년 동안 하면서 그 부분은 노하우가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자, 질문.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번 공기청정기에 관심이 너무 많았는데 그동안 근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예쁜 공기청정기 디자인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 왜 나는 그동안 이 제품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하시는 걸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타겟팅이 온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이렇게 30대 싱글족 같은 경우에 사실 오히려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일하느라 뭐 TV도 잘 안 본다든지 그래서 홈쇼핑도 안 보거나 아니면 가족의 건강 이런 부분에 따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마트를 일부러 찾아가서 이제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공기청정 해야 돼라는 관심만 유도하면 충분히 그 구매할 의사가 있고 니즈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지금 마케팅이나 홍보 방법 한번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홍보를 나름은 참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말씀했지만 뭐 그 신문 광고를 저는 전면밖에 안 해봤어요. 뭐 반 구단 광고 네. 처음에 딱 한 번 구단 광고 해보고 지금까지 전면 광고하고 인터넷도 저희가 홍보를 나름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빨리 홍보를 사람들한테 인지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은 TV 광고인데 저희가 아직 그 정도의 캐파가 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빨리 좀 많은 매출을 올려서 그 TV 광고를 정말 전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꿈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디자인은 흰색, 검은색 이렇게 두 가지 네. 더 풍성하게 해서 아 색깔은 5,000개 이상 주문하면 원하는 색깔 다 해드려요. 야. 공동구매를 시행해봐요. 이게 얼마예요? 지금 이게 보통? 요거는 99,000원이고요. 네. 이거는 129,000원, 어휴. 59,000원, 79,000원. 그게 되구나.
홈쇼핑에서 사시는 게 제일 싸죠. 네네. 아니, 먼저 하세요. 예, 빨리 먼저 하겠습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대표님 오늘 말씀을 제가 끝까지 듣지 못했는데 에어비타는 저는 이제 친구 차량에 2년 전에 자동차에 있어서 그 친구가 담배를 좀 피우는데 그게 효과가 좋다고 원래 안 피워야 되는데 더 이제 맘 놓고 피우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때 그게 에어비타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국산이었고 또 오늘 보니까 그 제품을 이제 대표님이 개발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런 제품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자임으로서 진짜 이제 제조산업에서 이만큼 CEO가 되셔서 하려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으셨을 텐데 아까 이제 스스로 나를 믿는다고 하셨는데 가장 힘드실 때 힘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책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먼 파주에서 왔습니다. 정말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집에 가서 이불 쓰고 자요. 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극복을 해요 늘.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에도 너무 스트레스가 꽉 차면 자요. 밥을 드시고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그냥 자요. 그냥 자요? 아니 잠을 주무시면서 해답을 찾으시는 거죠. 해답을. 근데 아까 그냥 자잖아요. 자고 또 아까 과거도 다 잊으셨잖아요. 직원들이 배신하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막 하게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시고 다 내 탓이고 그런 어떤 금방 그런 것도 거의 도인의 경지인데 자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런 원래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것을 훈련을 쌓으셔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늘 그랬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고 욕심이 하를 부른다. 그래서 자기 그릇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 인생을 마감을 할 때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욕심 이게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욕심을 부리면 분명히 탈이 나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말들에 의해서 제가 아마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육이 좋은 집안에 자라왔다. 근데 거기 더해서 아까 그것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주문을 10년간 외우셨잖아요. 자기 암시.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크죠. 우리 불교 믿으시는 분들은 불경을 통해서 어떤 위기에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잖아요. 성경 믿으시는 분들은 성경. 여기는 이제 그리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상대적인 남하고 경쟁이라든지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경쟁 질문 많이 하거든요. 어디랑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경쟁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대기업에서 지금 소형 가전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국내에서 제가 에어비타를 판매를 한다 그러면 진짜 걱정이죠. 근데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그거 상관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 나가야 될 길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왔다 막 그렇게 찡찡찡할 게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 없는 글로벌하게 거기서 하는 게 낫지. 대기업이 들어오면 시장의 파이가 커지니까 더 좋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대기업들도 국내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하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그런 파이가 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죠. 쉽지 않아야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장벽에 부딪혔을 때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은 그냥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터득하신 거예요. 어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경영서적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츠시타 코노스케 있잖아요. 그분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소니 그분도 그런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서 가다가 어떤 제품 개발하다가 막히면은 처음 개발할 때 돌아가가지고 부품을 전부 해체시켜 놓고서 그렇게 해서 다시 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다른 성공의 비밀이요. 그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조금 전에. 책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넘어지면 잘 일어나는 법을 알듯이 많이 해보면 그게 자동으로 그게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 자 이제 자 질문 안 한 사람. 네, 자 먼저 여기 마이크. 우리 나중에 스탠딩 파티 할 때 또 얘기할 거 있으니까 이제부터 질문 안 한 사람한테만 권한 주고 이제 끝냅시다. 네.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자신의 그릇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지금 그런 선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또 자신의 그릇이 얼마만큼 이 사회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들을 되게 잘 모르고 그냥 무모하게 도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좀 후자에 속하는 편인데 정말 이런 위치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자기 그릇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안 했으면 무모할 수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가 물어보면 분명히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 안 한 분 중에 질문할 분 없습니까? 네. 저는 좀 제가 아직 기어웨이인의 마인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사실은 제가 들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에어비타가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자식의 입장이었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셨을 때 전 어머님이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식으로서 분명히 서운한 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자식이 또 이런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청년들한테 객관적인 충고를 하실 수 있는 거지만 내 자식이었을 때도 그렇게 도전해봐라. 정말 너는 실패해도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자식한테는 도전하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게끔 제가 또 유도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여성이어서 유리할 수 여성이어서 성공했다는 없는 거예요. 사업은 남녀가 평등한 거지 여성이라서 쟤는 술을 못 먹어서 불평등을 받은 적은 있지만 여자라서 더 좋았다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초창기에는 제가 남자로 죽으면 꼭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7년 사업하고 7년 이후에는 그래 여자로 태어난 것도 괜찮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야 남자였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남자였으면 세상을 움직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은 제가 하나만. 네. 아까 말씀 하시던 중에서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컨설팅하는 곳에서 어떤 분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특허를 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특허 내면 공개될 거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안 한다 일부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특허를 일부러 안 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거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면 그 모든 원리가 밝혀지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네. 그럼 그걸 근데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하면 누군가 알게 되면 따라 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보장도 없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따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 기술이 퍼펙트하게 정말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일부러 저희는. 그래서 외적인 특허는 내놓고 정말 기술적인 부분 전문가들은 내놓으면 어떤 원리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가 알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저희 특허 많아요. 근데 특허를 내는 게 그러니까 말씀은 특허를 내는 게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근데 거네요. 제품에 따라 틀리죠. 특허를 내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제품에 대한 판단은 CEO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그러니까 토크쇼 들으면서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이 뭐 더 존경하는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롤 모델, 아니면 멘토 뭐 이런 분이 따로 있으신지 존경하시는 분, 뭐 사업적으로
뭐 이 사람은 어떤 롤 모델 이런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죠. 그 중에 한 분만. 네. 얼마 전까지는 그 전 벤처협회 회장님 네.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요. 누구였죠? 황철주 회장님. 아, 황철주 회장님. 네. 반도체 장비 만드신 네. 분. 네. 그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네. 정말 감동적으로 네네. 잘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옴니 시스템이라고 박혜린 회장. 네. 정말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존경할 정도로 사업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는 한경희 대표 친구고요. 네. 그러세요? 네. 뭐 감독님 읽은 책은 없습니까? 책? 책은 저는 시집을 좋아하고요. 아, 네. 어떤 시인 좋아하세요? 그 류시화 시인 좋아해요. 류시화 시인. 자, 알겠습니다.